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실 세 분들은 앉아서 발표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을 기록합니다. 지역 주민이 만드는 생생한 기록. 이런 주제로 김태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교육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문화연합회 김태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보니까 정말 오래전에 만났던 인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이제 문화원들의 232개 연합회로서 그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 문화원들의 이익이나 상호 이익을 만들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오늘 본 토론문의 제목인 우리 마을을 기록합니다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문화원에는 저희가 기획품으로 이렇게 21년도에 꾸렸고요. 절찬리에 서점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꼭 한 부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도에 한국문화연합회에서 출간한 우리 마을을 기록합니다라는 책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발간은 사실 기록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을 기록을 하기 위한 책들은 민속학 쪽에서 나온 책들이나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굉장히 이런 기록이나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오다 보니 이런 이론서나 사례집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록 관리에 대한 이론적 기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집필에 참여하셨던 분이 청주기록 원장님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문화원분들이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이제 서기관님 이렇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론적 기반과 사례를 잘 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저희 한국문화연합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기록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록사업, 시민기록이라도 불리고 주민기록 사업이라도 불리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기록활동, 기록문화 확산 활동의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챕터를 넣었는데요. 이 기록문화 확산 활동이라고 이제 기록활동하고는 다르게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기록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수집하고 고수를 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이 어떻게 모여지고 그 과정들이 어떻고란 것들을 다 남기고 실제적으로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이 프로세스 안에서 기록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설명될 것 같은데 사실 문화원에서의 기록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행본 한 권 만드는 거, 영상 한 편 만들어서 결과물 위주의 것들을 만드는 것이 기록 활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록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7년도 강화문화원이 인천에 속해 있는 강화문화원이 설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말살되었던 그런 전통이라든가 지역 문화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고 또 모여서 만든 것 중에 강화문화라는 책이 실제로 있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록을 갖고 만든 결과물들을 갖고 지역사회에 의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화, 예술활동, 연극, 다큐멘터리를 찍거나 해서 지금 보면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꾸준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문화연합회도 1986년부터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이라는 그 당시 명칭은 전국 향토문화 연구발표회였는데요. 그것을 지금 39회째 해오고 있고 여기서 발굴된 여러 논문들은 마을신앙, 의병, 성곽 이런 제목으로 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끊겨도 그 한국문화연합회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이 과정 중에서 저희도 이제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지방문화원들이 번역별로 다 모여서 문화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거기서 의제를 몇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지방문화원이 생산 수집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방안, 즉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거기서 나온 그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문화연합회는 기관 최초로, 그러니까 저희 기관 최초로 지역문화자원이라는 지역문화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초 연구 영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 지역 자료, 향토 자료보다는 지역문화자원이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는 그 향토 자료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자료를 자원화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단계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지역문화 자원이라는 의미를 썼고요. 그래서 이 기초 연구 영역이 2010년도에 맞춰졌죠.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심성보 선생님께 관장님께 자문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구 영역을 했으면 다음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정부 사업이라는 게 예산 단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한동안 이 사업이 사업화되지 않고 쭉 이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기관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향토 자료관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전시하고 또 박물관처럼 사용하는 아키비오 형태의 향토 자료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온오프라인에 대한 자료관 관리에 대한 연구 영역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정말 2017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한국문화연합회가 예산을 줍게 되었습니다. 줍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따낸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라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줍게 된 예산이 줍게 되었습니다. 줍게 되었는데 저는 우연이지만 어쨌든 2010년도부터 지방문화원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로서 이 예산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지역 자료의 대규모 목록화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보니까요. 한 130만여 건의 목록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목록이었고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를 치면 현재는 140만여 건이 넘는 지역의 자료가 있다. 물론 중복되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목록하고 현재 그리고 10만여 건에 대한 것을 스캐닝을 했습니다. DB 사업부에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갖고 생활과 민속, 역사, 문화유산, 산업과 경제에서 총 6개 테마의 38개 주제로 6만여 건의 이야기를 저희 지역문화 포털인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천 미추홀 확산문화원에 들어가면 인천 미추홀 확산과 관련된 역사 자료, 문화 자료, 그리고 콘텐츠 이야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이제 교사들이 또 많이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부모 숙제를 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또 보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 20, 30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이거를 자주 보는데요. 일례로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했을 때 한국의 전통 놀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사이트에 와서 그 정보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 사이트가 연간 4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 이상씩은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겠죠. 근데 이렇게 성공의 적인 이제 사업의 운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은 미추홀 확산문화원에서 동일한 고민들을 했고, 아까 손동유 원장님께서 이제 사람과 기록물과 뭐 이렇게 하는 그 선순환 구조 속에서 이것도 아마 어쩌면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이라는 게 뭐 저희가 뭐 제가 정년할 때까지만 주십시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 사업의 예산은 끊길 거고, 그 끊긴 이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그 고민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생태계 구축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기록 사업이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업무 중심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에서도 이 기록에 관련된 것들을 업무 베이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록에 관련된 시민기록과라든가 또 이렇게 지방문화원의 사업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연합회 내부에서는 이 법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이것을 그러니까 기록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조직들을 재정립하고 재편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이 생산한 사업의 모든 결과물들은 전자화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그 법률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역의 기록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문화연합회에서는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규정이나 매뉴얼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저희 역할을 보았고요. 실제로 지방문화에서는 자료를 관리하고 지역 자료를 연구하고 이 기록된 것을 기록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문화원의 역할 중 하나가 지역의 문화활동이나 지역의 문화유산을 또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제공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지역민들은 이 기록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역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지역 문화 포털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를 개발 및 오픈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을 통해서 자료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 그 지방문화의 자료는 기록관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결국에는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록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그 하루짜리 코스의 짧은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성공문화원과 함께 저희가 지역문화 자료 아카이브 중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방문화 통합자료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됐죠. 원래는 자료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자료관리 시스템을 2018년도에 만들겠다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재부에서는 반년도에 사업을 끝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지방문화원이 만든 자료나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설득해서 지역의 문화라는 포털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계속 설득을 했죠. 졸랐습니다. 사실 졸라서 그럼 연구 영역이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보통 연구 영역 하고 나서 다음에 예산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차후년도에 서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졸라서 그 다음 해에 한 20억이라는 예산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해에 우리 마을을 기록합니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생한 사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헤넌스 아카이빙 사업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지역문화 빅데이터 센터 지정 및 운영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나오면요, 이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저는 시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정형적인 것들, 뭐 숫자나 이런 걸로 해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들이 각광을 받지만 이렇게 지역문화라는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어쨌든 뭐 여행이든 교육이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갖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더군다나 저는 인문학 베이스인데 이 전산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요. 앞으로 지역문화 자원이 AI 시대에 중요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기록 사업을, 그러니까 앞선 기록화 사업을 하면서 요 가외로 들어온 예산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다양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다 된 건 아니에요.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저희가 시민 기록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의 방법 중에 하나죠.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시민의 삶을 구슬치력하고 시민 터전과 활동을 기록하면서 미래 세대가 과거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미래 세대의 유산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구성원이자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경험, 감정 등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시민의 삶과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정책 위반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기록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같은 이런 그 사회적 참사와 강불한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단순히 이거는 뭐 비공개에서 공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당국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록 행위 자체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정책 당국에 알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경험은 문화 콘텐츠로 재창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진행한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에 참여했던 대전 대덕문화원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대전 대덕의 개척댐 수몰 지역에 대한 그 구슬 체록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슬 체록한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 대전 대덕의 그 대청호에 있었던 초등학교의 마지막 운동회라고 하는 그 연극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이 연극 단원들이 읽는 그 대본을 읽고 하는 그 대본 리딩을 하는 그것을 보았는데요. 올해는 그걸 갖고 다른 또 기관에 제안을 해서 연극에 올리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공동체 기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 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같이 함께 향유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미술 학산에서도 다양한 전시나 뭐 책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이런 활동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의 기록화 과정은 아주 매우 진행하고 예선 확보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속가능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 문화 아카이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문화원이 이 미술 학산 문화 말고도 전국에 꽤 많은 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결이고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 메타나 여러 가지 표준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서로 공유되고 함께 활용될 때 이거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대규모로 문화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원연합회하고 그리고 지방문화관의 협력적인 모델, 협력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에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한국문화연합회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동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발전에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문화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향상 그리고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문화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토론을 통해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문화연합회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학사문화원의 미추홀 시민기록단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같이 생각해 볼 문제, 5가지 문제도 같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문정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 과장님께서 인천 지역 아카이브 방향과 미추홀 시민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토론에 섭외를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희 인천문화재단이 지금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아카이브 관련돼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더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로 참여를 했고요. 또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시민기록단 분들의 소감과 그리고 발표 PT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역과 만나는 가까운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아카이브와 그럼 그 안에 시민 기록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봤고요. 저는 토론문을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추홀 시민이 모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지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추홀 시민기록단은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문화재단 문화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2021년부터 재단 기록관리와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하는 미추홀 시민기록단의 모습은 재단 기록관리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시간이 인천 지역 아카이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지역 아카이브의 방향과 미추홀 시민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로서 지역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인 변화와 지역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 활용합니다. 지역 아카이브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역사의 이해와 탐구를 위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천의 문화 분야 아카이브는 전문화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향토사 자료를 수집하는 화도진 도서관과 같이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관리되거나 인천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기관에서 진행하는 아카이브 사업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도시 사업 등으로 지역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잦은 조직의 변화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활동이 담긴 기록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과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각 문화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기록물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문화재단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되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이전에도 사업 단위로 주재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관에서 기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일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과는 다르게 문화기관에서 생산 수집되는 기록은 사진, 영상, 도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정기록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형태와 지역문화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문화기관의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할 때 추후 기록물의 활용을 고려하여 저작권 및 소상권 동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아카이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등 큰 비용이 듭니다. 특히 열악한 문화기관과 단체가 이 모든 것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들의 기록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인천시 지역의 대표 도서관, 광역문화재단 등 문화원을 포함해서요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아카이브 협의체를 구성하고 3단계 사업으로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리체계 구축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가며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추홀 시민 기록의 가치입니다.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는 미추홀 시민 기록단이 구술체력과 지역 자원의 수집 등 지역 아카이브에 참여하고 이 기록을 지역 생활사 도서 발간 등 콘텐츠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 학산문화원은 사업을 기획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기획자로, 미추홀 시민 기록단은 현장에서 기록을 생산 수집 정리하는 기록의 생산 주체로, 아카이브 네트워크 연구원은 사업의 자문기구로 기관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간의 신뢰와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추홀 시민 기록단은 지역에서 살며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시민 기록단 발표문에서 따왔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와 같이 내 이웃을 향한 가까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민 기록단의 활동은 시민이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이웃의 시선이 담긴 기록을 남기며 지역을 바라보는 가까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2023년 전세사기 이슈를 다루는 사업으로 미추홀 시민 기록단은 주제를 확장하고 조사하는 방식도 구술체력뿐 아니라 신문 스크랩,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록을 수집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록의 공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아카이브 체계까지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의 확장과 체계의 정비는 시민 기록단과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가 한 단계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록 관리는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기록 관리는 일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개인과 조직,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고 풍부하게 가꾸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역에서 함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협력하며 함께 꾸준히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조금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전세 사기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이고 시민기록단의 기록도 현재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 활동을 이어갈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점차 기록을 공개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또 소모임을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 전에 그 학산문화원에서 지역문화 아카이브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시민 기자들 여러분들과 담당자들, 직원들, 그리고 박성희 국장, 손동일 선생님, 그때 발표하셨던 유인옥 팀장님, 지금 다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화재단이 2020년에 공고 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이제 그 기록물법에 적용되는 관리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 그 지역문화 아카이브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든지 시스템, 또 운영, 인력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단순한 하나의 기관으로서는 어렵고 전체 광역재단, 기초재단, 문화원 또는 기타의 유관기관과 같이 서로 상호협력해서 했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지역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미추홀 시민기록단이 내 이웃을 향한 질문을 시작해서 이런 활동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이웃의 시선이 담긴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이따 토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미추홀 시민 아카이빙 활동의 기록학적 의미로 신성보 기록정보학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신성보입니다. 저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매우 진기에 중요한 걸 섞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추홀의 시민 아카이빙 전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추홀의 기록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한국기록학회 학술대회에서 사무국장님이신 박성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기록단 여러분들의 활동과 문화원 자체의 유럽과 결실을 일목요연하게 접하면서 관심과 찬사가 그날 집중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과 성과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해 오시고 계신 주최연장 여러분의 분투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날 박성희 국장님께서는 인천 수미 목공장 구술 과정에서 구술해 주신 한 분이 삶에 대해서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술하시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그날 메모에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기록의 힘이 미추홀에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날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충북 증평군에서 증평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본기획 수립이라는 프로젝트에서요. 수행자와 비슷한 자문위원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시민의 아카이빙 활동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추홀의 여러 가지 시민기록단과 관련된 노력은 여러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20년의 22년의 2기를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기록단의 운영 그 자체와 지속적으로 구술체록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향하는 바 내지는 지향해야 할 바를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결국
그 지역 지방의 기록 관리는 궁극적으로 지역자치, 뭐 지역자치라고 해도 좋고 지방자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자치의 일환으로서 기록자치가 자리매김되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에서 저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치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주민이 주도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려고 하면 겉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주체 역량이 형성되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그래야만 진정한 기록자치, 주민자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보면 기록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일회적이고 전시행정적이고 약탈적인 방법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지역 문화의 지속적 발전에 역작용을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관리 분야에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역 기록관리, 지역 아카이빙에 참여할 때 식민지주의 방식, 약탈적인 방식이 낡은 방식이고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광범한 공감이 있습니다. 즉 한 번 가서 잘 아카이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지역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역 내의 주체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주체 역량이 미약한 단계에선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노력이 되면서 그에 덧붙여서 전문가의 역량이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는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주체 역량의 형성,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할 때는 주민 중심, 주민 주도를 인정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수평적인 협력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 전문가도 전국적 수준에서 지원, 협력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개발되어야 할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실행을 협력할 수 있는 전문 그룹 같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동유 선생님처럼 시민교육단의 방향과 상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중에 인천 미추홀에 이주하고 계신 분은 없는가, 거주하고 계신 분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이나 인천 지역에서 영상, 사진, 그죠? 기타 전문 분야의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협력해서 우리 시민교육단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매체 생산, 매체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총괄적인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각 분야 관련된 전문가들과도 좀 지원 협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당장은 사업의 지속과 인원의 유지 확장 자체로도 여러가 많겠지만 지역기관의 사무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비록 그것이 사무실 책상 하나이거나 한 평 공간일지라도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또 상근자가 존재하고 일주일에 반나절 상근에서부터 일주일에 하루 상근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상근자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민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민기록단의 앞으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의 문화 역사기관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협력하면서 미추홀 아카이빙의 큰 그림 속에서 문화원과 시민기록단이 중요하면서도 차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이외에도 미추홀구에는 기록관이 있을 것이고 미추홀구 내지 인천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하나를 빼먹었더군요. 문화재단 등
그 누구도 미추홀 아카이빙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인식하면 할수록 문화원과 시민기록단은 실질적으로 보다도 잘 아카이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점적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옳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죠. 기록학계로 표현되는 국내의 기록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기록관만이 아니라 즉 미추홀 내에 있는 기록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방 기록관리 주체라는 기록관만이 지역 지방 기록관리 주체라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제가 언급했던 많은 유형의 기관들이 기록관리 또는 아카이빙의 방법을 활용해서 과거 현재의 모습을 보존하고 오늘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만약에 제도 내에 있는 전문가 역량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이슈 아카이빙으로서의 전세 사기 사건, 시민 아카이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기록학적 의미라고 잡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제를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해오던 자료들을 한번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별치로 드렸던 기록학 논문 목록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번 2023년 아카이빙의 결과물들의 상당 부분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미 기록학 논문 또는 등으로 발표된 그런 성과들보다 훨씬 많이 진전돼 있으시고 깊숙이 들어가 있으신 걸 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전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어찌하다 보니 5월 달에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에서 추모 기록을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5월 하순경쯤이었는데 진도체육관에 갔었습니다. 진도체육관에 도착해서 1박 2일 정도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고 왔는데, 그때의 그 막막함이나 당황스러움, 내가 무엇을 기록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느꼈던 그날이 선언연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부터는 세월호 6월부터는 분향소죠. 안산 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작가분들, 현재 활동가분들과 함께 구성을 해서 거기서 기록관리 팀장이라는 책임을 맡으면서 일들을 해오다가 그해 12월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는 준비 단계를 하고 세월호 특조위에 가서 발전식 공무원으로 한 1년 넘게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6년이죠. 2016년 10월 10일 날인데 다른 그 결정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선체조사위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당해받고 그래서 강제로 활동을 종료당하고 나중에 뜨시는 분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너무 지쳐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가족분들하고 그 다음에 동료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좀 잠시 쉬겠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일가족분들 옆을 좀 떠났었습니다. 그때 일가족분 한 분이 저랑 기록관리 얘기를 많이 했던 할아버지가 과장님 이제까지 과장님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쉬시는 게 뭐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뵙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아버지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삽니다. 가끔 연락도 그 직후에 몇 년 동안은 못했고요. 좀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치 선생님들이 그 시민기록단 선생님들이 작년에 겪으셨던 일에 이렇게 또 다른 버전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보건대 선생님들이 하셨던 시민 주도라는 더 중요한 특성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 중에 시민분들이 직접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건 진행 중에 그 동시에 기록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저희 경험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정리된 것들을 말씀드리면 시민 아카이빙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런 큰 전기를 선생님께서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과 비추어 볼 때 선생님들이 하신 일은 과거가 아닌 오늘을 아카이빙했다는 것, 더군다나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무엇을 아카이빙해야 될지 정말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진행되는 그 과정은 거의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일이 바뀌고 저희가 할 일이 바뀝니다. 저희는 거의 그 올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정항상 분양소에서부터 그 일들을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매일매일 과제가 바뀌고 과제가 타당해서 애초의 계획을 변경시켜 나가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회의가 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객관성, 중립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그 논쟁적 사안이 됩니다. 계속 순간마다 걸립니다. 마음에. 중요한 것은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건 없고 무엇인가 자기 가치 속에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접하고 저 같은 경우에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같이 하는 아카이빙 활동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할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다부지게 좀 가서 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실제로 아카이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경우.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공감 이런 것이 없으면 제3자로서의 아카이빙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만 꼭 필요한 어떤 그 아카이빙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강조했습니다만 시민기록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서 어떻게 남기지, 어떻게 관리하지,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공개하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성의 문제는 또 나의 책임성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도 결부됩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이전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하면서 무슨 기록단이라고 하는 조끼를 맞추어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록을 집어올 때 수습하려고
이제 저희들은 그때 실무 기록을 수습할 때였으니까 그다음에 누구한테 다가설 때 내가 어떤 책임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기록단임을 표현하는 조끼를 입자. 그래서 맞추어 입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논란이 되게 많았고 그 시점이 어떤 중요한 우리들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이렇게 단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마음속에 책임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대외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계속 이게 끝이 무엇이냐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 마무리를 안 하면 계속 하다가 보면 마무리를 못할 것 같은데 또 마무리를 하자니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저는 사건 아카이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카이빙과 이라고 꼭 규정을 짓지 않더라도 사건 아카이빙의 특성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전후 하면서 이런 그 기록 관리와 관련된 일들이 진전되면서요. 19년도 12월 달에 출범해서 최근에 마무리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그 권고에서 유엔의 피해자 권리 장전에서 강조하는 피해자의 진실 추구권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 관련 기록물이 잘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제정되어서 곧 출범하게 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법조항에서 이런 관련 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8가지로 명문화하고 그 중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12구 이태원 참사 자료를 진상규명, 추모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나중에 피해자 권리 구제 등에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보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인권 기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들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세사기 사건 시민 아카이브를 하시면서 부딪힌 고민은 우리 전 사회에서 최전선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주체 역량은 그러기에는 너무 시작 단계에 계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고민이 최전선에 있는 고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최전선에서 맞닥뜨려서 잘 고민하면 참 의미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기록단은 성장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최대 목적은 성과를 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이제까지의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마을 아카이빙이나 사건 아카이빙이 전문가 시민인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민이 이 일을 하신 최초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진행 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제가 거기 반 걸음만 더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가치는 주민이 지역 사건을 직접 아카이빙한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사건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피해자 또는 소수자 입장에서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태건대 지역 내에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지자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그 다음에 국가 수준에서 언론사, 방송국 등등 모든 곳에 산출된 산출물들은 미추홀구의 전재사기 사건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시민기록단은 그 중에 일부분을 아카이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접점을 찾는 것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역 사람이 옆에 있는 지역 피해자, 지역의 소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아카이빙한다. 물론 그것 말고 전체상을 그리는 걸 우리 조직이 좀 갖고 있을 필요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이빙 활동 중에 일부 또는 아니면 중요한 부분은 그 피해자 소수자 입장에서의 아카이빙 필요성, 이것에 답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저에게 전달해 주신 자료 중에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발제해 주실 때 보니까 활동 초기부터의 회의 기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한테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그 기록을 꼭 좀 찾아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평가의 기준들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못했다. 그럼 타당해야죠. 못한 것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봐야 되는데, 목표 대비 꼭 그 이상을 해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장기에 되게 힘든 것은 자꾸 크다고만 하지 우리가 1년의 성장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애초에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좀 관리하셔서 남기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치, 연표 이런 것들을 같이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하신 언론 보도 기사를 모은 것은 나중에 기록으로도 남겠지만 주체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계속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일지들을 공동으로 쭉 작성해 나가시는 거. 너무 촘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 첫 번째 집회가 있었다. 오늘 아니면 우리가 뭐 하는데 중요한 무엇이 있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상황의 일치 연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회의를 했었다, 언제 방향을 전환했다, 이게 이렇게 두 줄짜리로라도 계속 공유되고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시면은 꼭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지금 23년에 하셨던 일을 정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과 유념할 점. 첫 번째로 제가 찍어놓았던 게 일부 인원 참여라고 하는 구조를 발제본에서 발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엔 못할 수도 있다, 참여할 때는. 그 다음에 먼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봐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규모의 차별적인 목적 내지 목표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소수자 피해자 등 잘 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딱 맞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보면 다 그런 생각하셨을 텐데, 구술 아카이빙이면 만약에 그 피해자 한 분하고 계속 그 구술을 좀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가끔씩 기자회견이나 무슨 공개된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발표들의 영상을 촬영, 또 누가 영상 촬영했다면 그것을 텍스트로 좀 옮겨놓는 일, 뭐 이런 거라든가 다 하셨을 수 있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특기하고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 당연히 못합니다.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의 매일 상황 공유하고 필요시 방향을 정비하고 수정하고 추가 지원 협의 제공 등이 지낼 수도 있도록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거의 짧게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견을 좀 어딘가에 내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거죠. 그 점에서 좀 중요한데 제가 이게 써야 될까 말까 망설인 게 선생님 3명이 일을 하시더라도 1명이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기록관과 문화원이 함께 하더라도 제 생각엔 시민기록관하고 그 문화원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주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도하시는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진행의 주도권을 잡고 전문가에서부터 시민기록단 문화원 쪽으로 또 문화원 시민기록단에서 시민기록단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일 첫 번째가 무리수를 안 두게 됩니다. 성장기에는 성장이 목적인데 무리수를 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듣는 방식이 훨씬 그 성장기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수정하고 계속 새로운 일들을 찾아보고 전문가나 문화원에서는 거기에 보태는 방식 또는 이런 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방식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집된 다음 쪽에 수집된 기록의 정리 여부, 정리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253건 모두를 보존할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석 줄짜리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 10문장 이러지 않아도 한 석 줄짜리로라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분류의 목적이 선연하지 않다면 지금 분류가 왜 필요하다 그런 게 선연하지 않다면 일단은 아카이빙한 시민기록단의 활동 맥락을 중심으로 분류해놓고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분류의 진을 빼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시민기록단의 활동 전개라고 하는 하나의 큰 뭉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기록단 개인별로 한 활동 이렇게 해서 쭉 하고요. 예를 들면 한 선생님이 일지를 계속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지하고 촬영한 사진이 맞부닥치면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지와 사진이 같이 있는 폴더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사진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언론 보도를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했다면 그거는 개인 활동별이 아니라 공통 활동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그룹이 시민기록단 전체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시민기록단원별 활동, 세 번째는 시민기록단 공통활동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떻게 이 기록들이 생산되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지금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중요 사건별로 배열하자 가치가 있다면 아니면 매체별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개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문화원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원 홈페이지 어딘가에 이런 2023년 전사교회 아카이빙에 대해서 활동을 했다는 개요와 기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알리는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기록이 이런 것 정도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종 정도의 대략의 수량의 기록물이 있는데 이 기록물은 비공개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더라도 부분공개할 것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분공개로 다 처리할 시간과 역량과 인원이 없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정하고 그것을 제공해 드릴 텐데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부분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별도 연락을 바란다. 이런 정도가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러면 방송국이든 영화를 하시려는 분이든 다큐멘터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든 이 기록이 필요한 분들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찾아 들어올 접근점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이거 비공개할 예산이 없으니까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부분 공개할 예산이 없어. 와서 보고 가는 건 좋다. 그 외양들을 보고 가는 건 좋은데 쓰려고 하면 선별을 하고 나서 부분 공개 불러 처리하고 모방하면서 쓰셔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먼 길게는 30년 이후에 또는 먼 길게는 70년 사후에 그때까지를 보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은 초상권이고 뭐고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저작권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시간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고 필요한 때에 공개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1년 있다가 또 다시 이 일을 다시 재개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분류도 바뀌고 공개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기록을 우리가 생산한 겁니다. 나의 자식은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산해낸 이 기록은 그 자식의 나이보다 더 길 거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그 기록을 생산한 겁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이번 아카이빙 작업에서 실무적으로 고민했거나 논의 결정한 사항을 집약하는 작업을 작은 규모여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번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용 보고서라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도 좀 안 썼습니다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물 기록을 수집해서 보존할 방법이 있었다면 실물 기록 이런 거는 수집하고 싶었다. 그런데 또 하다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역 내 다른 기관에다가 수집해서 넘겨줘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라도 단서라도 있는 거를 문서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작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음번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비슷한 사업을 하실 분이 제일 먼저 읽어봐야 될 게 그 보고서가 돼요. 그거는 멋있지 않아도 되고요. 발상만 줘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되게 기록 관리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교과서적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놓지 않으면 이 일이 영속적이거나 이 일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초상권을 위해서 사인을 받아놓는 게 피해의 와중에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초상권을 꼭 써야 되겠는 그분 전화번호라도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전화번호라도 받아놔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건이 좀 잦아들었을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느끼고 있는 게 결국은 막판에 가면 다 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교과서적인
일 처리가 나중에 가서는 해놓지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처음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를 남겨놓으시는 일들이 나중에 발전, 내가 초등학교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을 중학교에 가서 성장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때 훨씬 더 좋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38분이나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성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앞에 전효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시민기록단의 정체성이나 방향들 궁금한 사람들이 박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제가 대부분 좀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5시거든요. 근데 지금 4시 53분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패널 관제자분과 패널분이 좀 더 한 번 정도 더 이거는 강조하고 싶다는 내용 한번 해주시고 그 전에 지금 계시는 기록단이나 저기 참여하신 분들이 궁금한 거나 또 하실 일이 있으면 안내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사무국장님 방에서 이 기록단 이 사업을 지가 해야 되는데 학산문화원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 정정하겠습니다. 네, 주민기록단이 미추홀구에 가장 가까운 주민이 기록단이 하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시민기록단분이나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정말은 네, 없으시면 저기 패널 분들이나 발표자 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리의 성격으로 봤을 때 문헌하고 저희하고가 초청을 해서 고견을 들은 이런 거고 이제 주인공들이 소감을 말하고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초청한 입장에서 고견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동국 박사님 뒤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좀 완결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일부는 저희들끼리 의논했던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롭게 이렇게 조언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사건 기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사회적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경과 진행 과정과 그 결과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 100년 전 사건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느끼고 교훈을 얻고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회적 사건이라는 건 이제 배경과 과정과 또 어느 시점에서 일단락되는 현상과 이것이 계속 사회와 조응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과 이게 계속 아카이빙 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이상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할 건가 하는 논의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우리 미추홀 시민기록단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적 토론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모신 분들께 부탁 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아카이빙 결과물 말고도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그 실물 기록을 수집하거나 하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건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물 기록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게 확보된다 한들 장기적인 보존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학산문화원에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문화원의 지역문화원 권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급문화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거나 혹은 이제 광역 문화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라거나 혹은 장차 꼭 만들어질 인천기록원, 인천지방자치단체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곧 생겨날 그 기록원 이런 데서 이런 시민기록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문정 팀장님이나 김태현 팀장님 더 마무리할 것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네 집단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도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시민기록가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템들을 발굴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 지방문화원이 그 부분에 대한 중장 계획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례로 인천에 이제 부평문화원 같은 경우는 구슬 체력할 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고 그 목록에 맞춰서 계획대로 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전문가 영역에서는 기록 전문가들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지역 전문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야 어떤 기록물 대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 같은 것들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번 토론회와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을 많이 체크했고요. 사실 저희 인천문화재단도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저는 문화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문화원도 다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성장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심성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지금 성장 단계에서 지금 되게 너무 화려한 결과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단계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단계적으로 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쪽 학술문화원과 또 계속 같이 연락드리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또 이 시간 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지역에 어느 집이 피해가고 있는가 그거를 개인정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이 사건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누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을까? 제가 신문기사로 보면 한 2,000건 되더라고요. 미추홀구에서 그죠? 그 중에 얼마나 그거를 누가 갖고 있을까 싶었을 때 저는 공공기관이 그거를 나중에 집계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양산 방고등학교에 희생자 친구들이 살던 집을 유가족분들이 점으로 찍었어요. 그랬는데 한 동네에 7, 80가구가 쭉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져다 준 그 약도가 준 화장도였어요. 저도 그것을 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라는 표현이 미안하지만 이게 많은 게 이해가 됐어요. 그 사건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개인정보 여러 가지 때문에 공개하지 못할 정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좀 예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분류하는데 보도자료라고 분류하신 걸 보면서 저는 각 기관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취합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론 보도라고 하는 분류거나 언론 보도 그러니까 기사 자료 이런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였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아까 시민기록단 선생님들이 성실하시고 뜻만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시는 모습이 그 소감 발표하실 때도 느껴졌고요. 문화원 측에서도 이렇게 규모 있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저는